안녕하세요. 지브스튜디오의 김PD입니다. 오늘은 이 파티클 이펙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파티클을 이용해서 불꽃, 플레임 효과를 만든 거고요. 파티클은 이처럼 플레임 효과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뭐 비가 내리는 그런 효과라든지 눈이 내리는 효과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게 이 파티클 노드죠.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제가 방금 전에 만든 그 플레임 불꽃 파티클인데요. 이렇게 보면 좀 어렵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불씨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얘를 뭐 파티클화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값을 줘 가지고 블러도 먹이고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이고요. 오늘은 파티클에 대한 첫 강의니까 기본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퓨전 컴포지션을 하나 새로 만들 거고요. 마우스 우클릭, 오프닝 퓨전 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툴바 이쪽 보시면은 파티클 노드들이 있는데요. p-emitter, p-merge, p-render가 있습니다. 이 p는 파티클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p-emitter와 p-render가 필요해요. p-emitter는 파티클을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p-render가 그 만들어진 파티클을 렌더링해서 보여지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p-emitter는 숫자 1, 2번 눌러서 뷰어 창에 올릴 수가 없어요. 눌러도 되지가 않죠. 그래서 꼭 렌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렌더가 되지 않으면은 이 미디 아웃이랑 연결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없다. 이 p-emitter는 단독으로 연결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꼭 렌더 작업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파티클 노드가 p-emitter와 p-render고요. 당연히 이 p-merge는 머지겠죠, 머지. 일반적인 그 머지 노드 있죠. 요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뭐 파티클을 두 개를 생성해서 머지를 시킬 수도 있는 거죠. 오늘은 간단하게 p-emitter만 배울 것이고요. 자, 먼저 뷰어 창은 하나만 켜볼게요. 자, p-emitter의 인스펙터 창을 보겠습니다. 컨트롤, 셋, 스타일, 리전, 그리고 세팅 이렇게 옵션들이 있고요. 먼저 이미터 옵션부터 보겠습니다. 이미터에 먼저 넘버라고 있죠. 이 넘버가 뭐냐면은 한 프레임당 파티클이 생성되는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넘버가 기본이 10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한 프레임에 파티클이 10개 생성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누르고 스크롤 휠,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면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휠을 가운데 거를 딱 클릭한 채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뷰어를 움직일 수 있어요. 파티클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가 생성이 됐죠. 프레임을 하나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프레임도 10개가 생성되고 또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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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해서 10프레임 가면은 100개가 생성이 되는 것이죠. 이 넘버 이해 가셨죠? 넘버 베어리언스인데요. 베어리언스라는 거는 변화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어떻게 작용하냐면은 이 값을 예를 들어서 5만큼 줬다 이러면은 이 넘버에 플러스 마이너스 5만큼 랜덤 값을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무조건 넘버가 10이었으면은 첫 번째 프레임에 파티클이 10개가 됐죠. 근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가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랜덤 값을 좀 적용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계속 똑같이 10개가 생성되면은 너무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약간 컴퓨터 값에 의해서 딱딱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서 이런 랜덤 값을 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라이프 스팬은 이 파티클이 처음에 생성되고 나서 얼마 동안 계속 살아있을 거냐 이 뜻입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팬을 제가 간단하게 2로 해볼게요. 그리고 베어리언스는 일단 줄이고 넘버를 1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프레임당 파티클 하나가 생성이 되죠. 잘 안 보이려나? 지금 파티클 사이즈 때문에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스타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스타일에 가면은 파티클의 스타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포인트로 되어 있는데요. 블랍도 약간 원형 같은 건데 얘는 사이즈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포인트는 사이즈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브러쉬 해서 원하는 브러쉬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뭐 라인, 앵곤,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브러쉬 해서 이 플레이크로 해볼게요. 그리고 사이즈는 일단은 5로 해보겠습니다. 5. 지금 보면은 사이즈 값이 원래는 최대가 0.5잖아요. 근데 그냥 숫자를 이렇게 입력해주면은 알아서 얘가 늘어납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다시 컨트롤로 가서 넘버가 있고 라이프 스팬이 있죠. 첫 프레임에 하나 생성됐죠. 두 번째 되니까 하나가 더 생성해지죠. 한 프레임당 하나씩 생성되고 있죠. 넘버가 1이니까. 근데 라이프 스팬이 2니까 이제 프레임을 하나 넘어가면은 첫 번째가 이제 죽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없어졌죠. 있었다가 없어졌죠. 왜냐면은
이 파티클들의 수명은 2프레임이기 때문입니다. 이 라이프 스팬이 파티클의 수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쵸? 똑같이 이 라이프 스팬 베어리언스도 랜덤 값을 주는 거겠죠. 이제 베어리언스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파티클이 여기에만 이렇게 생성이 되잖아요. 요것도 먼저 바꿔볼게요. 리전으로 가시면은 이거는 파티클이 생성되는 그 구역을 말하는 건데요. 지금은 리전이 스피어로 되어 있어서 요거 지금 동그란 거 이 공간 안에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어의 사이즈가 이렇게 늘어나면은 이런 식으로 파티클이 생성되는 공간을 늘릴 수가 있어요. 이러면은 이 안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저는 렉탱글로 하고 이 너비와 높이를 요 프레임에 맞춰 보겠습니다. 대충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안에서만 파티클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눈이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니까 라이프 스팬을 쭉 올려 볼게요. 200까지. 이제는 크기를 좀 줄여 볼게요. 요 정도. 네,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쪽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 포지션 베어리언스도 이렇게 생성되는 이 포지션 값 있죠. 이거에 대한 어떤 랜덤성을 좀 준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냥 적당히 주시고요. 그 다음 벨로시티. 이 벨로시티는 속도예요. 그래서 속도를 주면은 얘가 움직이게 됩니다. 좀 줘볼까요? 0.03만큼 이렇게 주면은 플레이를 하면은 오른쪽으로 기본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있죠. 보시면은 앵글이 있는데 앵글이 0이면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눈이 내리게 표현을 할 거니까 마이너스 90으로 하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게 되는 거죠. 앵글 베어리언스도 똑같죠. 일종의 랜덤 값을 살짝 주는 거죠. 무조건 수직이 아니라 살짝 약간 살랑살랑거리는 느낌을 조금 줄 수 있는 거죠. 얘는 한 5 정도만 줘볼게요. 네. 그 다음 로테이션과 스핀인데요. 이 로테이션은 이 파티클의 각도가 바뀌는 거예요. 얘가 좀 동그래서 티가 잘 안 날 수도 있는데, 그럼 제가 P2m를 스타일을 비트맵으로 바꿨어요. 비트맵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아까는 없었던 요 노드 화살표가 생기는데요. 이미지를 여기에 연결을 해가지고 파티클의 모양을 결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백그라운드에 그냥 보기 편하게 사각형, 직사각형을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은 요 네모가 이제 파티클이 된 거예요. 잠깐 사이즈 좀 줄여보고, 그래서 다시 컨트롤로 가서 이 로테이션 값을 이렇게 돌리면은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뀐 겁니다. 그쵸? 당연히 베어리언스 값을 주면은 각도가 다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리고 밑에 스핀은 얘가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또 값을 한번 줘볼게요. 이런 식으로 돌면서 내려가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다시 브러쉬 해서 플레이크로 바꿨어요. 그래서 대충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 스타일. 이 스타일에서 색깔도 바꿀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살짝 이 하늘색으로 저는 바꾸고 사이즈 다시 키워볼까요? 그리고 컬러도 베어리언스 값이 있어서 얘를 이렇게 주면은 이 범위에서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랜덤 값이 적용되는 거죠. 이 범위 안에서.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 컬러 오버 라이프 컨트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파티클이 생성되고 없어지면서 점점 색이 변하는 겁니다. 처음에 하얀색으로 나왔다가 중간에 얘가 파란색으로 변하고 하늘색으로 변하고 없어지면서 빨간색 티나게 없어진다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처음에 생성된 거는 하얀색, 점점 가면서 파란색으로 변하고 이제 없어질 때쯤 되면은 빨갛게 변하는 거죠. 그리고 사이즈도 베어리언스 값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값을 다양하게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사이즈 오버 라이프가 있습니다. 이 사이즈 오버 라이프는 똑같아요. 이 오버 라이프라는 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변화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컸다가 갈수록 작아진다 하면은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커브 값을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페이드 컨트롤, 이거 설명하기 전에 잠깐 사이즈를 좀 줄이고 2m로 가서 2m 컨트롤로 가서 넘버를 좀 늘려볼게요. 한 프레임에 10개씩. 라이프 스팬은 20고 베어리언스 값도 한 5로 줘볼까요? 라이프 스팬은 이렇게 바꿨고요. 그 다음 페이드 컨트롤에서 요 페이드를 인아웃을 이렇게 좁혀주면은 얘가 처음에 생성이 될 때 이런 식으로 페이드 인 하면서 생성이 되고요.
사라질 때도 페이드 아웃 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조금 딱딱하지만 그래도 떨어지는 눈송이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 기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P 이미터를 좀 만져보시면서 얘네들이 조금 익숙해졌을 때 제가 다시 파티클에 대한 강의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뭐 떨어지는 눈, 이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그런 눈이나 뭐 비, 아니면은 뭐 플레임, 스피드라인도 이걸로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스피드라인도 다 파티클 노드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거 만드는 방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파티클의 완전 기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알찬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